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제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한여름 같이 됐다가 또 그냥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또 갑자기 또 더웠다가 또 날씨가 또 그냥 약간 쌀쌀해지고 뭐 아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정세 모양. 어쨌든 간 건강하게 보내셨으리라 믿고 오늘은 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트, 소금 이야기, 우리 몸 살리는 소금 이야기라는 소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짜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저자가 세 분인데 함경식이라는 분과 정종이라는 분과 양우철이라는 분인데 함경식이라는 저자께서는 천일염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학계 전문가시고요. 국내의 천일염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고요.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를 했고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 기술연구소, 미국 조지아대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과 박사를 거쳐서 현재 목포대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겠죠. 아마 제가 이게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목포대 해양자원학과 식품공학과인가 뭐 하여간 그래서 그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정종이라는 저자님도 국내산 미네랄 소금과 주겸의 우수성을 밝히고 널리 보급하는데 헌신해온 소금 연구가고요.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소금과 관련된 자연치유법으로 완치된 이후 20년째 소금과 자연의학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고 경희대 한의대 양약연구실 연구원을 거쳐서 현대 한양대 식품안전과 독성연구실 연구원이자 대한자주기회 연구의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고요. 양호철이라는 저자께서는 식품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천일염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소금 등을 연구하는 성분 분석 전문가십니다. 이 세 분이 의기투합하셔서 천일염,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금 이야기, 솔트라는 책인데 우리 몸 살리는 천연 미네랄 소금, 이야기 하고 밑에 솔트라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소금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짜게 먹으면 무슨 고혈압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갖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지나친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도 먹는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책은 프롤로그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자 세 분께서 이제 프롤로그를 적으셨고요. 파트 안에는 인류에게 주는 자연의 선물 소금에서 이제 함경식 교수님이랑 뭐 이렇게 쓰셨고, 파트 2는 한국인에게 주는 바다의 선물 천일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함경식 교수님께서 쓰신 거고, 파트 3는 우리 몸 다스리는 소금의 자연 치유력, 그래서 정종희 선생님이 하신 거고요. 4장 파트 4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소금 활용법도 정종희 선생님이 쓰신 거고, 파트 5 천일염의 재발견, 그래서 양호철 선생님이 쓰시고, 파트 6 세계 최고의 소금은 무엇인가, 그래서 양호철 선생님이 쓰셨어요. 이렇게 두 파트씩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경식 교수님이 지은 얘기는 이제 프롤로그를 하신 건데, 각종 질병의 원인 미네랄 결핍 현상 해결해줄 우리의 갯벌 천일염이라고 제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 책을 좀 선정을,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워낙 짜게 먹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좀 늦게 선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 동영상 앞쪽에 보시게 되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 닥터 월렉 미국 수의사 선생 얘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책에 보면 좀 끔찍하긴 하죠. 환자가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마약을 맞은 의사가 들어와서 왼쪽 다리를 수술해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그런 뭐 현대약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미네랄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미네랄에 관련된 책으로는 그만큼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책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분자 생물학적,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책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책은 그 닥터 월렉이 지은 죽은 회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그 책 전체가 미네랄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소금 이것도 미네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천일염은 외국의 소금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염전을 폐쇄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그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 필자도 소금을 연구하기 전에는 소금을 그저 염화나트륨 덩어리로 여겼기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 또한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소금을 그저 염화나트륨 덩어리, 소금 이꼬르 염화나트륨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TV에 나와서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뭐 이러다가 느닷없이 단어를 소금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염화나트륨 이꼬르 소금이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금을 먹으면 나쁘다라는 인지가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게 정리돼 버리는 거거든요.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천일염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는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도 생산지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미네랄 함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갯벌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미네랄 함량이 높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미네랄 함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고 그 성분 또한 우수하다. 최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미네랄 결핍 현상 때문이라는 사실로 인해 국산 천일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라고 이제 프롤로그를 적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정종희 저자께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려낸 소금이라는 제목하고 프롤로그인데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려낸 소금과 자연의학에 심취했다. 처음에는 주경과 쑥뜸이 어떤 원리로 나를 살렸는지를 공부했다. 주경 원료인 소금에 접근하게 되면서는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치유 능력을 갖게 마련이어서 손상되거나 약해진 부위는 저절로 보완 치료되는데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을 마귀 보듯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단언하건대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공화학염과 같은 잘못된 소금을 먹어온 탓이다. 라고 프롤로그를 하셨습니다. 또 양호철 저자께서는 10페이지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 갯벌 천일염의 재발견을 기대하며 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음식의 맛을 내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다다. 특히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 서해안은 그 어느 곳보다 품질 좋은 갯벌 천일염이 생산되는 곳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이 갯벌 천일염을 이용해 젓갈, 된장, 간장 등을 제조해왔다. 갯벌 천일염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전통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는 식생활 문화가 있었기에 천일염 속의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 인류에게 주는 자연의 선물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런 거거든요. 소금과 염화나트륨을 구분 안 한다라는 것.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구분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 18페이지인데 소금 따라 돈과 문화가 흐른다. 돈과 문화뿐이 아닙니다. 생명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은 굉장한 가치가 있었고요. 셀러리 로마 병사들은 월급으로 소금을 줬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급자들을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셀러리가 솔트, 어원이 솔트,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었거든요. 18페이지에 지금은 흔하지만 20세기 이전만 해도 소금은 100세기의 황금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귀한 자원이었다.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가 여기 나오네요. 소금으로 봉급을 지급하던 로마 시대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금이 곧 돈으로 통용되는 시대에는 소금으로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 소금이 이동하는 길을 따라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다.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하게 되자 인구 밀도가 높아지며 인간은 이전보다 더 많은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 소금으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여 저장 기간을 늘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등 여러 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인간은 이전보다 더 많은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장 큰 건 뭐냐면 동물의 사육일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에 있던 질병들이 인간한테 옮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처럼 농경 생활을 하면서부터 소금은 점차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연히 소금을 차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쟁탈전이 시작됐고 옛 고대 국가에서는 소금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대 국가를 보게 되면 전부 뭐였냐면 전매 사업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소금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21페이지에 한국 서해안 갯벌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특히 여러 가지 성인병에 효과적인 데다가 세계적으로 이러한 천일염이 흔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해안 갯벌 염전의 가치도 새롭게 평가받으면서 2007년에는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군 중도의 태평염전과 염전 내 석조소금 창고, 주변 건관 또한 빼어난 비금도 대동염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근데 박정희 시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공업용으로 썼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희 어릴 때인데 맛소금을 먹었죠. 맛소금. 정제염이죠. 그게 우리나라 이제 건강이 다 망치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2007년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까지 될 정도로 됐고 지금 여기 앞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신안소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안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은 대부분이 수출됩니다. 22페이지에 2007년 11월에는 천일염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굵은 소금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공업용으로 썼거든요. 소금과 소금 관련 산업이 단순한 식료품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의 한 부분으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지에 가보면 소금 치료 센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암염을 캐내는 소금 광산에 소금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가 쉬게 하거나 소금 안개를 흡입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엄마 양수도 0.9%의 생리식염수 소금물이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는 9개월 동안 안전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사실은. 또한 천혜의 자원이기도 한 염전을 관광지로 개발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다. 여기가 이제 프랑스 게랑드 지역인데 우리나라 비슷한 갯벌 염전을 갖추고 있는 프랑스 게랑드 지역은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염전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전 세계에 자신들의 소금 문화를 알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이 게랑드 지역을 개발을 해갖고 관광단지로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4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하는 소금 한 마대가 프랑스 게랑드 지역에서는 1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00만 원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6페이지는 이제 2장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라고 이제 나오는데 합천 해인사의 수장고 및 땅 속에는 소금이 다져져 있다고 한다. 소금의 흡수성을 이용 건물에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하려고 소금을 깔아 기초공사를 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있지 않습니까? 안 썩는 데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라시대에 만들었던 게 팔만대장경이 그게 다 소금의 힘이거든요. 사실은. 예로부터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주로 먹는 용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 식용으로 이용되는 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공업용으로 쓰인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316만 톤의 소금 중 식품용으로 이용된 것은 약 57만 톤으로 전체 이용량의 18%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공업용으로 이용된 것이다. 결국 뭐 만드냐면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하는 인스턴트 라면, 버터, 과자, 케찹, 소스, 절인 야채, 절인 생선, 그 다음에 간장, 빵, 된장, 사료, 면류, 식탁염, 합성, 고무, 비누, 연료, 가죽 신발, 피혁, 제설 작업하는데 각설탕, 페인트, 의약품, 생리식염수, 알루미늄 포일, 합성 의류 제품, 신문, 화장지, 접착제, 표백제, 염소 등등등등 다 소금으로 만듭니다. 사실은.
국산 천일염은 대부분 공업용이 아닌 식품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24만 톤의 국산 천일염이 식품용으로 사용된 반면 공업용은 5만 톤에 불과했다. 이는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은 외국산 소금에 비해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함량이 높아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공업용 소금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약 98%에서 99%에 달하는 저렴한 수입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옛날부터 여러 방법으로 만든 소금을 질병 치료에 다양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본초몽전, 본초비오 등 옛날 의학서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현대 한의학계에서는 이런 치료법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어느 한의사가 고의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 소금을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는 모두 먹을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사용해 스테로이드 제제 약과 달리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치약은 어떤 거 많이 쓰십니까? 아마 죽염 치약이나 뭐 소금 들어간 치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쓰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참 이제 30페이지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에서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소금과 물 없이는 며칠을 버텨내기 힘들다. 물만큼이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소금인 것이다. 실제로 소금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포막 전이차의 유지, 삼투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액의 삼투압 유지, 또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영양소 흡수 등이다. 소금의 농도, 즉 소금의 주요 성분인 염소와 나트륨 농도의 정밀한 조절은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소금의 적절한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인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여 나타나는 문제들도 꾸준히 보고되어 있다. 소금의 적당한 섭취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좋은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다. 소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 건강에 좋은 소금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소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금은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고 좋은 소금에 대한 과학적 정보마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 31페이지 건강한 세포 형성에 꼭 필요하다. 뭐가요? 소금이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세포에는 이를 둘러싼 세포막이라는 게 존재한다.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그 안과 밖으로 전해질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차가 발생한다. 이때 전해질의 농도차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Na, K, AT, 파제라는 효소에 일어나는데 이 효소를 흥미롭게도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 3개월의 Na 원자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대신 2개의 K 원자를 칼륨이에요. 세포 안으로 들여보낸다. 이렇게 되면 세포 밖으로 나가는 전하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전하보다 많아지면서 세포 안과 밖에 전이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전이차는 세포막을 경계로 생긴다 해서 막전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신경자극 전달, 근육 수축과 심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영양분의 흡수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생명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소금의 주요 성분인 나트륨과 염소가 세포막 사이의 전이차를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하지만 막전이의 유지가 깨어졌을 때 인체는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다. 막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반 성인이 에너지의 20에서 40%를 막전이 유지에 소비한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은 세포 막전이 유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소금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또 소금은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 소금은 이 소화 흡수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금 속의 염소 성분이 위액의 중요 성분인 염산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산이 적은 사람들은 소금을 먹고요. 위산이 많은 사람도 소금을 먹습니다. 물론 죽염입니다. 그럼 조절이 됩니다. 따라서 소금의 섭취량이 부족하면 위액 중에 염산의 농도가 묽어지거나 부족해서 소화 흡수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 혈액과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준다. 혈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소금을 먹으면. 좋은 소금이죠, 물론. 혈액, 림프액 등 사람의 체액 속에는 0.9%의 염화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다. 이 농도가 유지돼야 세포막의 전이차도 잘 유지되고 혈액 조절을 통해 혈압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체액 중 염화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세포 바깥의 나트륨 농도가 떨어져 세포 속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렇게 되면 체액, 특히 혈액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신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혈압도 떨어진다. 소금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어쩌면 필요한 미네랄이 다 집약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소금을 드신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라면의 짠맛, 뭐 과자의 단짠 이런 맛, 그런 소금이 아닌 진짜 건강한 소금을 또 한 주 챙겨 드시면서 또 건강한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